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건물법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90페이지고요. 이 집합건물법하고 마지막에 부동산 실명법을 보게 되면 민법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집합건물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학원에서 보면 1, 2월 2달 공부하시고 포기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시험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10대 1이라고 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붙는 시험인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공부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따로 오신 분은 다 합격할 겁니다. 중간에 동영상을 봐도요. 끝까지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복수문제 드린다고 그랬죠. 복수문제. 이 복수문제는 눈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 반드시 프린트해서 이렇게 직접 줄거만 보셔야 되지 눈으로만 보고 쓱 하면 모니터로 봐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서 넘어가셔야 실력이 늘지 그냥 모니터로 쓱 보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셨죠? 반드시 프린트해서 필기해가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기본서와 이제 요약집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요. 여러분 학원 다니시는 분 아시지만 기본서 내용도 이거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강의할 때 저도 지금 강의하고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도 이 기본서 내용을 이게 압축한 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을 강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32시간 내에 진도를 떼야 되는데 그 두꺼운책을 어떻게 떼겠어요? 32시간 내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저도 그렇지만 이 핵심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을 강의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요약집을 믿으시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요약집과 기본서 관계는 기본서 압축한 것이 요약집이고 요약집은 시험에 나올 것만 모아놨어요. 기본서는 샀지만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보면 거의 요약집 내용의 강의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요약집에 없는 것은요. 읽어도 잘 모를 게 많고요. 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분씩 짧게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이걸 60분 단위로 하려고 했어요. 학원과 똑같이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그러려고 했더니 그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농담도 하고 잡담도 하죠. 잔소리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원 강의와 제 강의를 비교해 보시면 이 강의가 훨씬 더 자세하거든요. 그 대신 제가 농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은 중간에 쉬었다가 10분씩 끊어서 하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제가 종로박물관에서 강의하는데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종로 3가에 국일관 빌딩 3층에 종로박물관 있잖아요. 제가 거기 1차 전문반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체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쉬는 시간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뛰어다니시니까 건물이 울리고 바닥 깨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교수님 1분도 할 거예요. 1분도. 뛰어다니시면 공부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뛰어가고. 그리고 종로박물관 가보시면 알지만요. 그 실평수가 600평이고 쇼핑센터를 개조해서 학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끝에서 이쪽까지 화장실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가보시면 아시죠? 그 거리를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악착같이 1분 1초를 아껴서 악착같이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3년 정도 고민하시다가 공부를 시작한대요. 공부를 할까 말까. 그래서 학원 오시는데 그래도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둬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꼭 합격하셔야 되겠죠. 끝까지 힘을 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집합건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물 관리. 여러분 집합건물 그러면 좀 낯설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트로 보시면 돼요. 아파트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 근데 우리 중개사와는 아파트 소유 관리는 관련 없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는 들어있어도 중개업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보긴 보셔야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로 보시면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 건물을 나눠 소유하죠. 여러분 아파트를 통째로 한 동을 다 소유하지 않잖아요. 자, 일동의 건물 중 구조된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될 때 이것이 건물의 구분 소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동을 1층부터 20층까지 나눠 쓰잖아요. 그게 건물의 구분 소유고요. 근데 집합 건물에 관한 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보다는 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집합 건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트, 빌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 법은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도 적용되고요. 최근에 중요한 판례였고 2013년에 판례 나오면서 바로 그의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구분 이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완성, 다시 말해서 기둥, 지붕, 주벽 정도 갖추어지게 되면 집합 건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또는 구분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아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 성립합니다. 예전에는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 올라가고 구분 건물로 등기되기 전에는 구분 건물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우리가 이미 배웠죠. 기둥, 지붕, 주벽 즉 어느 정도 골조만 갖추어지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례가 바뀌었고 이 판례는 바뀌자마자 바로 출제됐습니다. 전환합의제 판례는요 바뀌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꼭 나오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이 판례는 바뀌었다는 거. 전유보험, 공유보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무조건 외워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쉽게 공부하세요. 쉽게. 전유보험, 공유보험을 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 정말. 그런 분은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전유보험은 뭡니까? 아파트 현관문 아니고요. 여기 현관문을 밖에 하셨네? 너무 쉽죠? 여러분 아파트 빌라 들어올 때 현관문 열고 들어오지 거기부터 전유보험. 전유보험이 뭡니까? 우리 집 식구만 쓰잖아요. 현관문 안쪽이 전유보험이라는 거. 그래서 전유보험은 구분소유권의 목적 건물보험 어렵죠? 전유보험이 되려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여간 전유보험은 현관문 안쪽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주 그 3번은 중요한 점인데요. 전유보험이 속하는 한도 건물에 설치 또는 허물로 인해서 손해를 가한 때는 금은 공용부분 존재를 추정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강의할 때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위층에서 코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바로 위층 쫓아가죠. 위층에서 물이 셀 확률이 99% 넘죠. 그렇다 하더라도 위층 바로 가서 따지지 말고 이 공용부분 존재를 추정하기 때문에 위층 아닌 복도나 공용부분을 먼저 조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위층을 다 드러냈는데 멀쩡하더라. 그런데 복도에서 물이 새더라.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잠을 자는데 위층에서 코로 물이 떨어지더라. 그런 경우는 위층부터 먼저 파지 말고 주변에 공용 부분을 먼저 파보고 멀쩡하면 위층 파라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야 분쟁이 적을 거 아닙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틀리고요. 추정한다, 본다 틀립니다. 아주 잘 나오고요. 제가 별표 해놨네요. 하여간 자는데 코로 물이 떨어지더라. 그런 경우는 위층 가서 먼저 싸우지 말고 위층 가서 다투지 말고 주변 위층의 전유 부분이 아닌 부분을 조사해보고 거기도 멀쩡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위층의 방을 파보든지 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몇 번 나왔고요. 뜻 아셨죠? 뜻만 아시면 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3번은 어려운 거 없고요. 하여간 이것이 공용 부분이고 추정한다는데 전유 부분 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잘 나오고 이걸 말만 바꾸서 됩니다.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추정한다를 본다로 바꾸서 내니까 소금 안 되고요. 집합건물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죠. 내용이 꽤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판례가 이제 구분 소유할 수 있느냐 나눠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아파트 지하실은 요즘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파트에 이제 지하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층짜리 그런 경우 지하실은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 없어. 나누어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중요하고요. 지하실 그렇죠. 지하실을 나누어 소유하지 않잖아요.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이 건축 허가 없이 위법하게 건축되었다면 구분 이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죠. 비슷하죠. 아파트의 지하실이나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은 일단 공용부분으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3번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따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 되기 힘들으니까 그 구역은 자기가 분양받아서 자기만 쓸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파트 대지로서 주차장은 집합 건물의 공유 부분이 아니라 아파트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하고요. 이것도 잘 나오고 5번은요. 요즘은 많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 내 공동 대피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연평도 백령도의 공동 대피소가 똑같습니다. 건물의 일부가 준공 당시에 공동 대피소로 되었더라. 그런 경우는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공동 대피소라든지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